예, 정읍고창의 유성엽 의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은 진보단체 주관으로 서초동에서 아주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보수단체 주관으로 또 광화문에서 아주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실 이렇게 저로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좀 두 갈래로 나눠서 집회가 있는 것이 좀 네. 안타깝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심각한 국론 분열도 걱정이 되지만은 한편으로 그런 경제 문제에 대한 걱정도 저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 구체적으로는 돼지열병 문제. 네. 지금 현재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갔다 보면은 돼지열병이 확산될 우려는 없겠는가, 이런 우려도 가졌습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아까 존경하는 윤우덕 의원님 뭐 돼지 살처분 관련 뭐 비용 문제, 보상 문제 뭐 이런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지금 살처분이 되게 매립 방식이거든요. 매립 방식. 네. 매립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후 관리 과정에서. 이걸 소각기를 개발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허까지 얻어가지고. 그런데 아직 대규모 용량까지는 아니어서 농림부에다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여기 기재부 이차관께서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산을 관장하는 한번 이 소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한번 농림부와 협의를 하고 기재부가 좀 이끌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농림부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농림부를 통해서 그 현황이라든지 상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살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또 거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2일날 국정감사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17.1조, 18년도 19.2조, 그러니까 19조 2천억이겠죠. 19년도 23조 5천억 해서 또 그 후에다가 뭐 추경까지 하면은 출범 이후 3년간 78조 원을 썼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은 25조 7천억이라고 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 예산이 그렇습니다. 25조 7천억. 이제 그렇게 되면 한 100조 원이 넘는 일자리가 이제 내년까지 쓰이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날도 제가 그 지적 말씀을 드렸듯이 일자리 예산을 이렇게 거대하게 썼는데도 오히려 실업률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뭐 청년 실업률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고용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일자리 정책을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좀 우려를 가지면서, 여전히 내년도 예산도 지금 25조 7천억 원을 세워놓은 것은 이게 좀 너무 계속 일자리 예산만 확보해서 뭔가 일자리 문제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우려를 하는데, 제가 좀 다른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뭐 국정감사가 아니고 상임위 때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고, 유류세를 전면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유류세. 뭐 정부로서는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제가 좀 가혹하게 비판을 해서, 이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 소득 감축 경기 후퇴 정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세부 항목별로 몇 가지 정책이나 있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놓았거나, 물론 뭐 집행을 다 안 했다 하더라도 뭐 20몇 가지 된다면서요. 일단 그룹형으로 보면은 저희가 한 4개 그룹으로 해서요. 예.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저소득층 소득 근데 보강을 포함해서 제가 일자리 창출 문제가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3년 동안 시행했지만 전혀 성과가 있지 않고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으로. 또 세계사적으로 봐도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쳐서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그래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독일의 예,
프랑스의 예를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쳐서 성공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 곳도 없다. 한 사례도 없다. 그거 혹시 한번 우리 기재부에서 세계적으로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쳐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제시를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휘발유값만 보면은 유류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휘발유값만 보면은 작년도 휘발유 평균 가격이 1,582원. 그 중에서 55.1%인 872원이 세금이에요. 휘발유 값의 세금이 이렇게 50%를 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년간 평균 유류세 세수가 제가 볼 때는 연평균 한 27조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휘발유 포함해서. 이게 지금 현재 내년도가 우리가 인위적인 일자리 예산에 투입하려는 25조와 버금가는 예산인데 만약에 이런 휘발유값 같은 걸 유류세 포함해 휘발유세 포함해서 유류세를 절감을 해주면은 당연히 가처분 소득 늘어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고용과 투자도 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인위적인 일자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대응을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되면은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요. 생각을. 그래서 진정으로 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 세금을 줄이는 유류세를 줄이는 것도 유력한 방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견해나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아까 말씀대로 일자리 예산이 연간 한 20조, 내년에는 25조 정도로 저희가 했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일자리 예산 25조가 다 정부가 직접 만들어내는 재정 일자리 예산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사실 15% 정도만이 그런 일자리고 나머지 80% 이상은 사실 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직업 훈련을 해 준다든가 고용 실직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는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하는 게 사실 80%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접 재정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저는 20%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이 파격적으로 유류세를 폐지하고 차라리 그걸로 가처분 소득을 높이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중산층의 그런 부담을 줄여주고 가처분 소득 높여주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은 뭐 이거는 이 유류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을 줄여주면은 다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유류세를 통해서 다른 이 환경 문제 또는 교통 혼잡 또는 새로운 교통시설의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한 중요한 또 재원으로도 재투자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류세를 극단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취지는 아까 일자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 만들어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안 된다는 그런 취지라든가 또는 뭐 그 이렇게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노력 이런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또 어떤 방안인지 진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치면서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주로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을 직시해야 된다. 네. 예. 예.